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한 종목들 많기에 여러분들 오늘 리비안 초급등으로 마음 고생하신 분들 오늘 다행입니다라고 하는데 40% 지금 폭등을 나타내고 있기에 오늘 전기차 국내 관련주도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상상일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3일 동안 10% 이상 크게 내리면서 반도체가 좀 휘청거렸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반등을 보이며 와 변동성 만만치 않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3% 정도 하락을 하고 TSMC도 7% 정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좀 부진들이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126불대 올라서면서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 3조 달러 선 회복하면서 시총 3위에 좀 안정적으로 랭크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간 사상 최대의 시총 약 600조 원이 날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큰 우려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인되면서 오늘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은 젠슨 왕 CEO 등 내부 인사들의 대량의 주식 매도 소식과 함께 그동안에 올랐었던 과잉된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좀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AI 테마에 관련된 장기 수익성 확보가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례 주주총회가 이제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라면은 AI 테마가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의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AI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점 생각을 보신다라면은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에 국한돼서 살펴본다라면은 AI 시장에 있어서 GPU와 같은 핵심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확고하고 독점적인 위치에 대한 경쟁자들의 부상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시총들의 지금 3조 달러를 넘는 MS,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삼총사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AI와 엮어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증시의 하락 가능성도 뭐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 속에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밸류 부담이 있더라도 지수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이게 좀 미증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좀 같이 따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앞서 톱니 전략가도 S&P 500 15,000 가는데 AI 비중 확대를 꼽기 때문에 AI는 테마 이상 독점적인 위치를 고려시 추가 상승 지속할 것이라고 꼽아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연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주는 특히 PC 물가 지표와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 예정이라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지표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 횟수와 시점이 가장 핵심인데 연준은 3분기 또는 4분기의 1회 인하로 점도표를 통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경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난 FOMC에서 CPI 지표가 FOMC 결과 직전에 보고가 되었었는데 보고는 되었지만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연준의 정책 경로 공표된 점 역시나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겠고요. CPI와 PPI 그리고 금주에 나오는 PCE 등 향후 6월
7월, 8월 정도의 데이터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오름폭의 축소세를 지지한다라면은 연준이 지금 시사하고 있는 금년도의 금리 인하 1회 가능성보다는 2회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일 발표되었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00.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뿐만 아니라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해당 지수 등 전반적으로 서베이 지표들이 우하향하면서 등락은 하고 있는데 고점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가계의 심리 자체가 서서히 온기가 빠지면서 중립적인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겠고요. 물가의 안정세와 소비자 심리의 점진적인 둔화가 겹쳐질 경우에는 안정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한층 높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향후에 물가를 넘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는 내년도에 2%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징후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역시 1분기 미국의 생산성, 비농업 부분의 생산성이 2.9%가 올라가면서 팬데믹과 엔데믹 때 주춤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비농업 부분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6에서 7%까지 올라갔었던 흐름들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표마다 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저성장과 저물가가 결부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부분들과는 좀 거리가 먼 저물가로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의 수렴하는 흐름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골디락스의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닛 옐런이 이번에 좀 안정적인 물가를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내년 2%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보면서 경기 침체의 징후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 모습에 좀 신월 전략 팀장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골디락스 상황이 조금 더 점차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좀 엇갈려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좀 순응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를 살펴보면 참 어지러운데요. 이제 1,400원의 원화 환율 좀 도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온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 1,400원 터치하나 눈앞에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달까지 10개월 연속 월 평균 1,300원대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각지 확대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예, 엔화와 원화 계속 동반 하락이어서 계속 지금 수장들끼리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하는데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응을 했을 때에는 어떤 기대감과 안도감이 좀 나오겠지만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한 이에 대한 우려는 잔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흐름들에 있어서 좀 변화가 지난주 이후에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미국채 금리 역시나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미국채 10년물이 4.2%대 갔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의 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의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가증권 시장인 채권 시장과 미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지금 1,400원대에 육박해 있고 네. 달러 엔 환율은 160엔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증시와 채권 시장이 안정적이라면은 아시아 통화 역시나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은 결국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비단 아시아 통화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약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ECB는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요. 연준이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가 공통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는 경로가 전반적으로 그 ECB의 금리 인하 이전까지는 확인이 되었었는데, ECB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연준의 점도표가 좀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에 관련된 외환 시장의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으면서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지난주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스왑에 관련 부분들 규모가 확대되었고요. 한일 재무 당국들의 수장들이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외환 시장의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러화의 흐름들이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통화 정책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결부되어서 안정적으로 미달러가 100포인트를 가는 방향성이 확인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강달러가 계속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식품 등의 수출주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증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핵심은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출 확대의 모멘텀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당분간은 수출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온기가 돌겠지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국면 속에서 국내 수출의 상반기에 이런 확대되는 모멘텀이 지속한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는 다소 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은 선행성을 띠는 주가에 있어서도 이런 가격의 상승 압력은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설비 투자가 수반이 되면서 가격의 증가와 함께 상승과 함께 수출의 증가세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설비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수출의 증대가 이끌어졌던 부분들은 공급 감산과 AI 테마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반기와는 조금 사뭇 다를 수 있는 하반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예, 2,500에서 2,900 상상인 증권에서는 코스피 밴드 예상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월 팀장님과 같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